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가성비다 차량고비 류한성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일본 SUV 추천 중고차 탑5입니다. 일본차 소개한다고 너무 뭐라 하지는 말아주세요. 저도 일본차 타고 있거든요. 자, 일본차 가성비 있고 매력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5위는 닛산의 패스파인더입니다. 패스파인더는 닛산의 대형 SUV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1985년에 첫 모델에 출시된 이후로 현재는 포드 익스플로러, 혼다의 파일럿하고 경쟁하고 있죠. 패스파인더는 5m가 넘는 차체 크기를 가지고 있고 7인승이 기본인 차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4세대 모델부터 정식으로 판매를 시작했고 2017년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했죠. 패스파인더는 3500cc 가솔린 엔진과 CVT 조합의 파워트레인을 기본으로 하는 전륜 기반 4륜구동 차량입니다. 동급에서 유일하게 순정으로 트레일러 견인 장치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자, 패스파인더는 전륜 기반의 5m가 넘는 크기만큼 굉장히 넉넉한 실내 공간을 자랑합니다. 특히 3열 같은 경우에는 장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용성 있는 공간을 제공하죠. 파노라마 선루프도 3열까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시원한 개방감을 3열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패스파인더는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차량인 만큼 여러 명이 함께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도록 좋은 승차감도 특징입니다. 하지만 오늘 차량 중에서는 제일 무난한 승차감이죠.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패스파인더의 가성비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상당수의 매물이 2천만 원 아래로 괜찮은 차량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5위에 선정된 이유는 매물이 없어요. 엔카 기준으로 봐도 전국 매물이 20대가 안 됩니다. 패스파인더는 신차가 정말 많이 안 팔렸거든요. 자, 그럼에도 제가 패스파인더를 순위에 넣은 이유는 동급 대비 여유로운 실내 공간과 효율적인 3열 공간, 그리고 2020년 이전에 출시된 일본차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통풍 시트와 같은 일본 브랜드 치고는 준수한 옵션을 갖추고 있으면서 싸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닛산 패스파인더를 구매한다면 2017년 9월에 페이스리프트된 차량을 추천합니다. 디자인도 살짝 바뀌고 직분사 엔진으로 변경이 되면서 엔진 출력도 살짝 올라가고 옵션도 살짝 추가가 되었습니다. 패스파인더는 전자 UHD 스티어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담력이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스티어링 조작이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할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이 스티어링 담력은 취향 차이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시운전을 꼭 하고 구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위는 렉서스의 NS300H입니다. 자, 렉서스 NX는 도요타 라브4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렉서스의 중형급 SUV입니다. 중형급이지만 현대 기아의 산타페 소렌토급의 크기는 아니고 르노의 QM6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2014년에 1세대가 처음 출시되어서 2017년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2세대 신형이 출시되어서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죠. 자, 렉서스 NX는 여러 가지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추천하는 300H는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자, 일본 브랜드 중에서 유명한 하이브리드 SUV는 토요타의 라브4 하이브리드, 혼다의 CR-V 하이브리드가 있을 겁니다. 두 차량 모두 국내나 해외에서 모두 평가가 좋은 차량들이죠. 자, 그럼에도 제가 굳이 프리미엄 브랜드인 렉서스의 NX를 추천하는 이유는 중고차로는 NX가 더 가성비 있기 때문입니다. 토요타의 라브4와 중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렉서스 NX가 토요타 라브4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지만 라브4보다 훨씬 고급이죠. 좀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폭스바겐 투어렉하고 포르쉐 카이엔하고 같은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 차량을 같은 차급으로 비교하진 않잖아요. 조금 과장되게 비교하면 토요타 라브4와 렉서스 NX 사이에는 그 정도 갭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은 렉서스의 날카로운 외형 디자인 그리고 고급 세제를 아낌없이 사용한 실내 마감은 라브4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실내 디자인은 좀 많이 촌스럽죠. 하지만 렉서스 NX는 준수한 2열 공간과 편안한 승차감으로 패밀리 SUV로 추천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토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답게 굉장히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죠. 편안한 승차감의 서스펜션과 부드러운 주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히 렉서스의 특징인 동급 대비 매우 조용한 실내 정숙성이 훌륭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렉서스 NX300H는 하이브리드인 만큼 연비가 장점입니다. 공인연비는 리터당 12km 정도예요. 우와 할 정도는 아니지만 중형급 SUV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준수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특성상 고속 장거리 연비는 그렇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내 주행이라면 얘기가 조금 다르죠. 자, 우리가 가다 서다 반복하는 복잡한 시내에서는 12km 그 이상의 연비를 뽑아냅니다. 가솔린 중형 SUV로 그 정도면 상당히 매력 있죠. 그래서 시내 주행이 많고 부드럽고 안락하며 조용한데 연비 스트레스 없는 중형급 SUV를 찾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차량 렉서스 NS300H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출력이 199마력입니다. 물론 시내 주행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출력이 중요한 분들에게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시승 후에 구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위는 인피니티의 QX60입니다. QX60은 인피니티의 전륜 기반 4륜 7인승 대형 SUV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5위 닛산 패스파인더의 인피니티 고급 버전이죠. QX60은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정식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했죠. 오늘 추천하는 차량은 당연히 페이스리프트 버전이죠. 인피니티의 패밀리룩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날렵한 느낌의 멋진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패스파인더처럼 2열 공간이 넉넉하지만 날렵한 디자인 때문에 3열은 헤드룸이 살짝 제한적이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이 좀 아쉬워요. 옛날 아버지들이 타시던 고급 세단의 느낌이 납니다. 뭔가 할배 느낌이 나지만 고급 세단 느낌이 나는 만큼 소재는 고급져요. 자, 보다 보면 정들고 적응하는 거죠 뭐. 자, QX60은 가솔린 3500cc 자연흡기 V6 엔진의 CVT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버전도 있지만 매물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인피니티는 스포티한 주행 성능이 강화된 이미지가 있죠. QX60 역시 덩치에 비해서 굉장히 경쾌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패스파인더와 같이 전기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스티어링이 좀 무겁다는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QX60과 패스파인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행 성능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패스파인더, 파일럿, 익스플로러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면서 탄탄하죠. 그렇다고 막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인피니티도 닛산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만큼 시운전을 해보면 여러분들께서도 묵직하면서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정수성도 좋아요. 가족을 위한 실내 공간도 갖추고 있으면서 조용하고 안정적인 승차감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운전자의 운전 재미, 이것도 살짝 가지고 있는 추천 SUV QX60입니다. 여러분들이 QX60을 구매할 때는 2017년식부터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페이스리프트는 2016년부터지만 2017년에 개선된 CVT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변경, 그리고 소소한 디테일 변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1열에 있는 컵홀더 커버가 있으면 2016년식, 그리고 없으면 2017년식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위는 혼다의 파일럿 3세대입니다. 파일럿 3세대는 201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혼다의 7인승 대형 SUV입니다.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 정작 일본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차량이죠. 3세대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보면 동글동글한 디자인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큼직한 차체 크기의 준수한 실내 공간이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5대 중에서 디자인과 상품성이 우리나라 정서에 가장 잘 맞는 SUV이기도 하죠. 무난하면서 상품성이 좋다는 말이죠. 자, 파일럿 3세대는 일본 차치고 옵션이 풍부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안전 옵션들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IIHS 선정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에 선정되어서 검증된 안정성도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죠. 그리고 2019년식부터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적용됩니다. 큰 특징은 6단 자동 변속기에서 9단 자동 변속기로 변경이 되고 반자율 주행 가능한 혼다 센싱이라는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중고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조금 여유를 가지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일럿은 북미 시장에서 잘 팔리는 만큼 편안한 장거리 운전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엔진 역시 덩치에 비해서 시원시원한 가속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승차감 측면에 저는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파일럿 출고를 위해서 인천에서 부산까지 직접 운전해서 내려간 적이 있는데요. 휴게소를 한 번도 안 가고 쭉 내려갔는데도 정말 피곤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승차감과 안정적인 핸들링, 부족하지 않은 엔진 출력까지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단점은 연비가 좀 많이 부담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파일럿을 구매한다면 가급적이면 페이스리프트 된 2019년식부터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는 엘리트라는 6인승 모델이 새로 추가가 됩니다. 2열 시트가 3열 시트가 아니라 2인 독립 시트로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모니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죠. 엘리트 등급이 조금 더 가격이 높습니다. 예산과 활용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기본 모델과 엘리트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망의 1위는 인피니티의 QX50 2세대입니다. 자, QX50은 인피니티의 중형급 SUV입니다. 닛산 인피니티의 6기통 VQ 엔진을 대체할 새로운 엔진 2.0 VC 터보 엔진을 장착한 전륜 기반 모델입니다.
자, VC 2.0 터보 엔진은 세계 최초로 가변 압축비 엔진을 상용화한 엔진입니다. 주행 상황에 따라서 엔진 압축비를 8대1에서 14대1까지 조정을 해서 효율성을 굉장히 높인 엔진이죠. 자, QS50은 앞서 소개한 QS60보다 더욱 날렵하면서 역동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멋진 차량입니다. 차량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해서 실내도 일본 차 치고는 굉장히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전륜 기반이기 때문에 다른 유럽산 SUV보다는 실내 공간이 좀 여유롭다는 점, 이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QX50을 1위로 선정한 이유는 주행 성능 때문입니다. 2.0 터보 엔진, 6주대 제로배, 승차감 보자는 성능 중심의 하체 세팅, SUV지만 굉장히 뛰어난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즉, 운전에 재미가 있는 SUV라는 거죠. 디자인 멋지고 출력 좋고 핸들링 좋고 마지막으로 성능과 연식 대비 가격도 가성비 있습니다. 자, 우스갯소리로 아빠들의 마칸이라고 부르죠. SUV의 실용성 더하기 잘 달리는 차, 인피니티의 QX50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출력이 좋은 대신에 연비가 썩 좋지 못해요. 고급류 권장인데다 공인 연비가 리터당 10.3km입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이나 반자율 주행 같은 옵션의 성능도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명성에 못 미치는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달려보면 앞서 말한 단점들은 그냥 용서가 됩니다. 그게 인피니티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QX50 2세대는 2019년에 출시해서 2020년에 닛산이 철수하는 바람에 재고 판매 후에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고 매물도 넉넉하지 않아요. 등급은 기본 등급인 에센셜과 중간 등급 센서리, 최고 등급 오토그래프로 나눠집니다. 당연히 풀옵션이 좋지만 오토그래프는 매물이 워낙 없어서 센서리 등급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 추천 중고차 일본 SUV 5대를 알아봤습니다. 저 역시 최근 일본 차와 우리나라 차의 차이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만큼 우리나라 차가 비싸졌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중고차의 장점, 같은 가격으로 다양한 차량을 비교해가며 고를 수 있다는 점이겠죠. 편견을 버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차량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좋은 쇼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고차 구매 문의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하면 중고차 구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중고차는 가성비다. 차량고비 류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